자, 그러면은 ICO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IPO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PO, 일반 회사들이 투자를 받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를 IPO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이 외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공개해서 주식을 팔아먹는 걸 갖다가 IPO라고 얘기해요. 기업 공개라고 얘기하죠. 신규 상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목적은 맨 처음에 자기가 돈을 내서 기업을 만들었어요. 기업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면은 여기다가 자금 조달을 좀 더 원활히 하고 재무 구조도 개선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업 참여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자사의 주식이나 경영의 내용을 공개하는 거, 이거를 IPO라고 얘기합니다. IPO를 하면은 기업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일단 기업 공개를 하기 전에는 주식에 대해서 투명하지가 않죠. 투명하지가 않은데, 일단 주식에 발행한 주식에 대해서 가치를 누군가에 의해서 공정하게 결정을 해줘요. 이제 기업 공개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에서는 주식을 공개하면은 주식을 공개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제외해주고 상속세나 증여세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능력이 무지하게 좋아지겠죠. 그래서 기업 공개를 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이것 때문에 합니다. 주식을 팔게 되면은 거기서 주식 통해서 그 기업의 자금이 훨씬 더 원활해지겠죠. 그러면 돈이 많다는 얘기는 새로운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의 분산 투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사장 혼자 막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경영을 안정화하게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소유의 분산을 통해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나 혼자 100% 갖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손해봐도 나 혼자 보고 이익봐도 나 혼자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 명이 갖고 있으면은 주주총회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의견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공개 IPO는 언제 하느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거나 회사가 확장하고 싶을 때, 이제 또는 뭔가 자금 소요 계획이 있어가지고 적절한 자금이 필요할 때, 이때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IPO를 합니다. 기업 공개를 하는 거죠. 주식을 파는 거죠. 그래서 IPO를 하면은 효과가, 기업에 필요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기업의 인지도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스톡 옵션이라 그래가지고 종업원들한테 스톡 옵션을 줌으로 인해 가지고 종업원들이 사기 진작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
기업 공개하면서 주식 가치가 무지하게 올랐죠. 그러면 원래 공개 금액은 1,000원인데 그게 공개를 하면서 10,000원 올랐다. 그럼 자기가 산 주식이 10배가 뛰는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공개의 자격 요건은 이렇게 됩니다. 개나 소나 기업을 공개할 수 없어요. 일단 자기 자본금이 300억 원 이상 돼야 돼요. 내가 기업 주식회사를 만들었어. 그런데 자본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러면 기업 공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상장한 주식이 100만 주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설립일 기준으로 최소 3년은 돼야 되는 거예요. 3년. 그리고 매출액이 최근 사업년도, 내년에 기업 공개라면 올해가 되겠죠. 사업년도가 최소한 1,000억 정도는 돼야 돼요. 그리고 최근 3년 평균이 7,000억 이상 매출액이 돼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ROE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익률이 5% 이상 나야 되고 최근 3년 합계는 1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IPO를 하는 기업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괜찮은 기업이죠. 3년 동안 영업 활동이 있어야 되고 이익이 5% 이상 나고, 그죠? 매출이 1,000억 원 이상 돼야 되고. 절차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유가증권 상장을 위한 상법, 금융투자와 관련 법률 한국거래소 정한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감사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 주관회사, 기업 공개를 할 대표 주관회사가 선정이 되고, 증권회사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업의 실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재무제표를 만들어 보여줬는데 자산이 얼마다 얘기하는데 그게 실제 자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실사도 하고 상장 예비 심사도 하고, 예비 심사의 통과가 아니라 통과합니다. 통과를 하고, 이제 주식을 갖다가 분산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심사를 통과해서 이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IPO는 최소한 6개월 이상 지나야지만 이제 우리 기업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전반적인 절차가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요. 결국은 뭐예요? 스타트업 기업은 IPO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창업한 기업은 투자 유치를, 기업 공개를 통해서 투자 유치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IPO, 기업 공개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게 바로 ICO입니다. ICO는 지금 이런 자격 요건이라든가 절차라든가 필요 없이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할 수가 있는 게 ICO입니다. 그러면은 ICO와 IPO에 대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IPO하고 ICO를 비교할 때 투자 제출해야 되는 서류나 정보 같은 거 있죠. 여기에 IPO 같은 경우는 투자 설명서도 있어야 되고, 투자자들이 알아야 될 핵심 정보와 아까 법적의 제재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법이 요구하는 내용, 성공적 기업 운영한 필요한 요소 같은 거,
그리고 이 법적 효력이 있는 투자 설명서 있죠. 투자 설명서 내용이 허위이면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IPO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 손익계산서, 그 기업을 3년 동안 운영을 했죠.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런 것들에 대한 외부 회계 법인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서, 이거 재무제표가 정상적이다 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은 실제 IPO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ICO는 되게 쉬워요. 자기가 그냥 백서 하나만 작성하면은 외부 감사 받을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 뭘 밝힐 정보나 절차도 없어요. 비트코인이 뭘로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요? 백서 하나 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 백서를 보고 오타쿠들이 투자도 하고 개발도 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비트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화이트 페이퍼 하나 가지고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ICO입니다. 두 번째, 주식과 토큰의 권리의 차원에서 봤을 때 IPO는 기업의 가치를 말해줄 주식을 본인이 받는 거예요. 투자를 한 만큼 주식을 갖는 거죠. 기업이라는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IPO를 통해서 주식을 사면은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의결권이 있어요. 기업 공개에서 주식을 사게 되면. 그런데 ICO 같은 경우는 주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토큰만 받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 유틸리티 토큰 말씀드렸죠? 그 토큰만 받는 거고 재산권이나 의결권은 없습니다. 주주의 권리 또한 없습니다. 토큰에서 제공되는 일부의 권리만 행사 가능할 수 있어요. 일부의 권리는 뭐예요? 음식을 사 먹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사용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ICO는 실제 ICO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가격 상승에 의한 시세 차익. ICO 할 때는 100원이었었어. 근데 ICO 하고 나서 1000원으로 올랐다. 그러면 900원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ICO를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PO와 ICO에서 투자 참여 절차와 과정에 대한 차이점. 그래서 IPO는 주식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돈을 거기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단 기관 투자자들은 먼저 이제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가져가면은 개인들은 가져갈 게 별로 없다는 거. 공모 가격은 기관이 결정하고 바꿀 수가 없죠. 개인은 결정권이 없고 정해진 룰에 따라서 이제 투자에 참여하고 이렇게 투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ICO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그 ICO를 하는 사람이 정한 암호화폐가 있어요. 그 암호화폐로 정해진 계좌에 돈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스마트 컨트랙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그 코인이 발행돼서 지갑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절차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제 프리세일이라는 기간도 있고 프라이빗 세일 기간이 있고 퍼블릭 세일이라는 이 기간을 가지고 각각 할인을 해줘요. 프리세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각각 가격이 달라요. 프라이빗 세일보다는, 퍼블릭 세일보다는 프라이빗 세일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할인 가격 정책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IPO 같은 경우는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5,000원이다 그럼 5,000원에 한 주에 5,000원에다가 5,000원에 사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ICO는 1코인이 0.1 비트코인에 팔기도 하고 0.5 비트코인에 팔기도 하고 0.9 비트코인에 팔기도 하고, 이렇게 언제 따라 프리 세일, 프라이빗 세일, 퍼블릭 세일, 이 세일 기간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IPO와 ICO에 대한 정리. 그러니까 IPO는 기업과 투자은행, 거래소 등 강력한 기관의 통제 아래 중앙 집권적으로 투자를 받습니다. 기업 공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건실하고, 이건 이제 기업이 3년 동안 생존해야 돼요. 기업이 건실해야지만 기업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매출도 1,000억 이상 돼야 되고, 잘 짜여지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없다. 네. 그런데 이제 ICO는 중앙 집권적 기관이 필요 없고 분산 환경에서 오픈 소스를 통해서 누구나 진행이 가능해요. 중앙 집권적 기관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거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얘도 마찬가지지만 참여자의 숫자가 많으면 성공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좋은 암호화폐냐 나쁜 암호화폐냐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ICO 얼마 투자 유치 받았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ICO 투자 유치를 많이 받은 거는 성공할 확률이 높은 암호화폐, 그걸 적게 받은 ICO를 적게 받은 암호화폐는 성공할 확률이 낮은 화폐,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재밌는 거는 IPO 기준으로 ICO를 보면 투자를 못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일단 얘는 기업을 한 3년 정도 운영을 했고, 그리고 중앙에서 기관들이 있어요. 금융 관련된 그런 그 증권 회사도 필요하고 이제 제3자가 검증을 해줘야 되는데 ICO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분산 플랫폼에서 작동되고 네트워크에 의해서 투자를 받기 때문에 국가의 경계선을 넘었다 해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연결된 곳에서는 누구나 다 투자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어서 본론에 들어와서 ICO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좋은 ICO, 나쁜 ICO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CO란 뭐다? 이니셜 코인 오퍼링. 코인에 대해서, 여기 코인은 크립토 커런시 코인입니다. 코인에 대해서 투자를 받는 것을 IC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크립토 커런시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투자를 받는 것을, 크라우드 펀딩을 받는 것을 IC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CO는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자체 토큰을 판매하는 거. 자체 코인이 아니에요. 토큰을 판매합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만들 때는 메인넷이 없기 때문에 토큰입니다. 토큰. 클라우드 세일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ICO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백서에 P코인, 박경호 코인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다. 그럼 그 중에서 100만 개만 토큰을 해지한 다음에 그 해지한 토큰 100만 개를 ICO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박경호 코인이라는 거를 100만 개를 갖다가 팔아가지고 내가 그 박경호 코인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집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게 정상적으로 유통하게 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거래소 상장하기 전에 해당 토큰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상장을 하면은 대부분의 코인 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게 투자자들의 목적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ICO와 IPO의 차이점 얘기했죠, 그쵸? IPO하고 투자하는 이들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점에선 거의 비슷한데 IPO하고 많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IPO는 누가 의해서 금융기관이나 증권사에 의해서 자금이 모집되는데 의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직접 모집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자금이 모집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네요. ICO는 규제가 없는 반면 IPO는 정해진 규제와 절차대로 모금을 해야 됩니다. 뭐 감사도 해야 되고 재무제표도 뭐 정리해야 되게 복잡해요. 회계나 부정행위 방지 같은 법규 강제 정치가 없어요. ICO, 그쵸? 절차가 단순하며 IPO는 전문 투자자들이 투자하지만 ICO는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이건 또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쵸? ICO는 IPO와 다르게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다. 사실 IPO도 상장 폐지가 되면 보호 장치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외부의 감사도 없고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검증도 없고 오로지 백서 하나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투자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대 얼마를 받고 최소 얼마를 투자자를 받겠다. 그 투자금이 최소 투자금이나 최대 투자금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그냥 끝내겠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요. 정의. 자, 그래서 투자 목표치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ICO 투자할 때 소프트 캡이라는 게 있고 하드 캡이라는 게 있고 히든 캡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 캡은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최소 금액이에요. 이 소프트 캡에 미달됐을 경우 어떻게 한다? 받았던 투자비를 다 환불하고 이 프로젝트는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금액이 소프트 캡
목표 금액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은 기간이 진행이 됐다. 이 소프트 캡이 달성이 됐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실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드 캡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드 캡은 이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최소 얼마의 투자, 최대 얼마의 투자를 받겠다. 이 최대 금액이 하드 캡이에요. 최대 금액. 그래서 요 하드 캡이 도달되면은 ICO 받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 ICO가 종료가 됩니다. ICO가. 그래서 이런 이제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진행이 되는데, 또 히든 캡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투자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실제 투자된 걸 보고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결정을 하는 게 히든 캡이죠.